고향 산천 5번째. 수도 없이 식수를 가깝지 않은 곳에서 동이에 물을 담아 머리에 이고 와야 했고, 아이들도 한복을 입던 그 시절 비누 없이 재를 내려 세제로 쓰고, 그 많은 빨래 바느질 겉 곡식을 방아찌어 밥을 짓기도 했던 그 시절, 할머니 대상 소상 제사를 앞두고 생감자를 여러 가마니 갈아 앙금을 만들고 이것을 말려두었다. 국수를 빼서 손님 대접을 하였으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는지 의문이 생긴다. 대단한 수포 어머니 아니었겠는가. 어머니는 조상이 지하에서 남아 그 후손을 돌보아 준다고 철석같이 믿어 식량 사정이 극히 어려웠던 때도 입사를 아껴두어 증조부모, 조부모 제사도 거르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모셔 나는 이것이 모친에게는 적지 아니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여 나는 성장하면 이런 형식적인 제사엔 괴념하지 않으려고 생각도 하였으니 모친은 주변이 잘 정돈이 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해서 부친이 담배를 피우면 담뱃재를 떨어뜨리기가 무섭게 참지 못하고 빗자루로 쓸어 담아 부친이 옮겨 앉으면 또 따라가 쓸고, 부친은 이런 것에 대해 부자유를 느꼈을 것인가. 쓸고 또 쓸고 하면 재물이 쓸려 나간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한마디 하셨도 어머니는 이런 말에는 전혀 개의치 않아 매일 음식 섭취량에 비해 활동량이 많다고 어림짐작이 되었지만 부한 몸은 그대로였으니 뼈가 굳으셨던 것일까. 성미가 급하면서도 마음 씀씀이 넉넉하여 베푸기를 좋아하여 이런 성품이 내가 공궁의 밑바닥 한계점에서 구출을 받았다고 알게 된 일도 있었으니 부친 이야기에서 빠뜨린 것이 있어 이제 덧붙이려 하네. 부친은 12살에 그 부친 나의 조부모와 사별하고 서당 공부를 중단하고 할머니를 도와 농사를 거들게 되어 이에 학업이 중단된 셈인데, 글씨를 잘 쓰고 글을 잘 지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 실력에 놀라게 되고, 구한 동생의 문장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하겠으며 지연의 글 재간이 한 대를 뛰어넘어 갔다고 생각되기도 하니, 손재주가 많았던 아버님 잘 하시는 말씀에 남의 머릿속에 든 글을 배우기가 어렵지 눈으로 보고 손을 써서 하는 일은 그대로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 집신을 만들면 예술품처럼 신고 다니기가 아깝게 만드셨고, 내가 10살에 일신에서 10km 남쪽으로 용대라는 학교촌으로 이사하여 와 집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부친은 자연히 목공, 미장, 온돌공 이런 사람의 조력자가 되기 되었는데, 그 이후는 떨어져 나간 흙벽을 바르고 꺼진 온돌도 고치고 우리들 책상을 만들어주며 누구네 문짝을 짜주고 그리하더니, 이후엔 이것이 생계의 방편이 된 셈. 부친은 자신의 사주가 쇠붙이를 만지게 되어 있다 하여 침을 만지는 의원이 못된 것을 아쉬워하는 듯 회고하셨는데, 쇠로 만든 톱, 대패, 끌을 만지게 되었으니 직종이 달라도 사주팔자 도망이 어렵다고 하여야 할까. 부친은 당초 조상에서 물려받은 넉넉한 전답에 자작의 소작도 주고, 그리고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포목상도 하여보고 목선을 만들어 어부들에게 고기잡이도 시키고 그리 하였나 본데 결국은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 농토도 줄고 일신에서 한 일이 연초 하치장이었지. 담배 공장에서 만든 담배, 연초 전매청인가? 이곳에서 직송된 것인지 아니면 중간을 거쳐오는지 알 수는 없으나 큰 나무 상자에 담긴 각양각색의 담배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 그러면 관내의 수십 곳의 소매점에 분배를 해주는 일.
일신이라는 곳이 평지는 좁고 산과 바다 그대로 달라붙어 있는 지형이라 25리 거리의 용대까지 철도 터널이 6곳, 주변 소매점까지 리어카는 고사하고 자전거도 좁고 가팔라 용도가 없었다. 그러니 부치는 이것을 등짐으로 담배를 가져다주는 방도 외에는 없었을 터. 그리하였으니 노고가 많았고 때론 터널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하니 위험하기도 했을 터. 그러나 이 일은 장사와는 달리 손해볼 일은 없어 소매점의 판매량으로 수입이 늘고 줄고 하였을 뿐 생활이 안정된 시기로 추억된다. 고향 산천 6번째. 부친의 이름은 경자, 호자이고 1896년 출생에 1958년 당년 63세의 별세, 모친은 황자, 순자, 녀자이며 1900년 출생에 1976년 별세, 당년 77세라고 동생들이 알려주고 있다. 두 분 임종에 두 아들이 옆에 있고 손자, 손녀도 있었겠지만 애타게 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고 하니 갚을 길이 없는 이 불효를 어찌하여야 할 것인가. 숙부 삼촌은 유복자로서 부친보다 12살 연하. 부친도 그 동생에게 하대의 말을 쓰지 않아 이름은 동호인데 교우의 편지에 호수호를 쓰기도 하였는데 역사서 위인전에서는 몰라도 실제로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은 만나보지를 못하였으니 수재, 영재, 준재 이런 간단한 단어로 표현되지 않으며 출중한 인물이라고 하겠다.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워 내가 10살 전후 당시 면 소재지 작은 어촌 마을에서 바이올린을 킨다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풍경. 사사한 사람도 없고 학교도 안 다녔을 터에 자습을 하였다고 생각이 되니 때론 하얀 복장의 친구들과 야학교 마당에서 테니스를 치기도 하고 한북 인명이라는 곳에서 보통학교 6학년을 졸업, 당시 시인 김기린과 동창, 서로 급장과 1, 2등의 경쟁자. 이 시인의 이름이 적힌 삼촌에게 보내온 편지를 내가 보기도 하였으니 함흥의 영생고보에 합격, 눈병으로 일시 귀가, 당신은 함경선 철도도 부설되기 전이었으니 고기잡이 돛단배로 흥남인가 수백리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위태로운 교통수단, 그 아들을 보내고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나날에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않아 병자처럼 되었고 이것을 알게 된 삼촌, 장차 의사가 되려던 꿈을 접어 그 펼쳐보지 못한 꿈이 안타깝다. 최남선이 주관하던 잡지 소년에 응모하여 당선작이 실리기도 하였고 일본 잡지 히노대의 종신 구독자이고 영어 러시아어도 독학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며 이것을 입증한 계기가 삼촌의 사후 해방 후에 왔으니 러시아 태생 그곳에서 교육받은 오촌이 와서 사진에 쓰여있는 글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형님이 어떻게 러시아어를 알아 이렇게 잘 썼을까? 하고 감탄을 하여 맞이하나 나는 문일지십, 즉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는 사자성어가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고보 출신, 전문 대학 학력이 친구들과도 친교에 꿀리는 일, 열등감이 없었다고 보여 재승방덕이라고 이러한 사람 중에는 성미가 괴팍스럽고 자존망대 오만불손하여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격 파탄자도 없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삼촌은 그 재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인격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친근감과 존경심을 자아내게 하였으니 여름 학교 방학 되면 사각모를 쓴 사람들이 삼촌을 잘 찾아와 이런 친한 친구들과 작은 배를 타고 큰 바위로 가 낚시를 해서 우럭 같은 고기를 잘 잡았고 좋은 고기는 친구들에게 주어 보내. 그래서 숙모는 몹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어 숙모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과한 편, 삼촌은 이와 정반대로 이타적이고 욕심 없이 담백한 성품이었다네.
자신에겐 너그럽고 남에겐 너그럽지 못한 것이 보통 사람의 심정. 그런데 삼촌은 자신에겐 엄하고 남에겐 너그러워. 그래서인가 일상생활에 흐트러짐이 없어. 그래서 누구에게 책 잡히는 일을 찾기가 어려워. 그런 반면 남에게는 관대하여 누구에게 시비를 걸거나 비난하는 그런 장면은 좀처럼 볼 수가 없었네. 책임감이 강하여 맡은 일에 철두철미할 뿐 아니라 남의 어려운 일을 돕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고, 하나의 예로 몇내의 어떤 과부 여인이 아들을 일본에 유학 보냈는데 학비 송금, 편지 대필 이런 걸 맡아 하셨고, 어업조합 서기로 재직을 하면서 사심없이 일을 처리하여 어민들에게 한몸의 신뢰를 받았으니 그 병으로 사망, 사후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것이 어민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힌 잔돈이 들어있는 봉투. 정산을 하여 남은 작은 돈을 각자에게 돌려주려는 것. 그 고결한 정신 본받기가 쉽지 않아 고학력자들의 부정축제로 판을 치는 오늘날 이 현실이 나로 하여 자주 삼촌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니